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쟤는 성격이 되게 못됐어. 쟤는 이기적이야. 쟤는 급해. 쟤는 사기꾼 기질이 있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근데 그게 그 사람 책임인 것 마냥, 뭐, 왜 저러냐고, 이렇게 탓하잖아. 근데 그게 있잖아요. 들판에 저 동물들이나 식물들하고 다 똑같아요. 환경에서 그렇게 결정돼요.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조상들이 살아온 그 유전자와 그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이 자기가 살아남기에 가장 유리한 쪽으로 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가시가 많은 거는 많이 뜯어먹혔다는 거야. 그전에는 이파리가 너무 많이 뜯어먹히니까 못 오게 하려고 가시를 만들어낸 거야. 그 뱀이 독을 만든 거는 이 공격성이 별로 없는 거야. 손도 없고 발톱도 없고 왜 아무것도 없잖아. 이빨밖에 가진 게 없는데 이빨로 물어봤자 이게 뭐 개하고 비교하면 택도 안 돼. 한 번 물었을 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톡을 푸는 거야. 이게 이제 어느 날, 그러니까 난 처음에 하나에서 시작했다고 봐요. 모두가 다 똑같은 데서 하나가 두 개로 음량으로 갈라지고, 그게 또 갈라지고 내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 그죠? 어, 민들레 홀씨가 30개가 달렸는데, 걔가 처음에는 민들레 홀씨 하나가 똑같은 꼴이었는데, 하나는 저 북극에 떨어지고, 하나는 남극에 떨어지고, 하나는 정글에 떨어지고, 하나는 물가에 떨어졌어.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났어. 그래서 그 민들레 홀씨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다 달라. 소매치기 하는 애들 있잖아. 어릴 때 이제 예를 들면 고아원에 이렇게 버려져 가지고 또 조금 커서 고아원이 힘들어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양아치들하고 같이 휩쓸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매치기를 배웠어. 그래서 교도소로 갔다 오고 또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사람들이 걔를 보고 막 나쁜 놈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뭐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냐고 막 뭐라 하잖아. 이게 뭐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은 이 아이는 살아가는 방법, 생존 방식을 그렇게밖에 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체험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야 돼, 또. 그렇잖아. 소매치기 하는 그 방법만 길들여진 아이가 공장에 가서 그 공장에 적응하는 게 처음부터 안 돼. 그게 어떻게 되겠어. 꾸준하게 이게 안 되잖아. 그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나무랄 수가 없어. 그 사람의 환경이나 처지가 되어 보지 않으면은. 근데 인간들도 있잖아. 정말 척박한 곳에 태어나서 힘들게 관계 속에서 막 악쓰고 빠락빠락 하지 않으면 아무도 봐주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살아남으려고 별짓을 다 해. 저기, 이제 뭐, 금쪽이 뒤에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 그 금쪽이 가는 거 보면은 그런 거 한 번씩 나오거든요. 애가 막 부모한테 막 윽박 지르고 죽겠다고 자해하려 그러고 뛰어내린다 그러고 막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의식 세계는 거기서 처방하는 거는 안 맞아요. 부모가 뭐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잘 안 맞아요. 그 아이 유전자에는요. 부모에게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그 부모에 대한 지독한 원망과 이 사람이 또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한테 시위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릴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은 네가 또 버릴 걸 내가 알아. 그러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협박이면서 또 한편으론 진심인 거예요. 그렇게 버려져서 죽어나. 지금 내가 죽어나. 똑같다. 그리고 네가 나를 버리면은 넌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야 된다. 그 안에 이면에 있는 그 두려움을 보고 그런데 그런 애를 갖다가 오냐오냐 해주면 큰일 나요. 왜냐면은 걔는 내가 생존하려면은 이렇게 부모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게 저장돼 버린 거야. 그러면 걔는 계속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면서 내 뜻대로 다 나를 위해 살도록 조정하려 그러고 그 부모가 없으면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그 짓을 하고 배우자랑 헤어지면은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또 그렇게 엉겨붙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걸 잘 조율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그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네가
네가 우리가 정한 규칙이나 이런 거를 지키고 하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다 해주겠어. 난 널 버리지 않아. 그렇지만 너는 그런 습관은 버려줘야 돼.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 부모를 조종하면 안 돼. 이런 걸 알려줘야 되거든, 제대로. 그런 카르마가 있는 유전자를 가진 부모와 자식은 그렇게 죽도록 싸우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뭐 솔루션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 오랜 관념이 하루아침에 짠! 안 돼요. 부모가 그런 걸 알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지만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줘야 돼요. 이 상황은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동으로 가문이 오랫동안 쌓아온 풀어내야 할 숙제다.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처음에 자기가 말했던 그 부분 때문에 나를 봤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 나는 이러한 습이 있고 유전자를 갖고 있구나.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구나. 이게 조금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욕심내지 말자. 하루아침에 당장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말자. 그렇지만 노력은 하자.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 그렇다고 모르고 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둘 수 없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부모와 자식이 만나서 전쟁을 치르는 걸 갖다가 10번, 20번, 100번 해야 돼. 알고 하면은 3번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이번 생에 끝낼 수도 있잖아.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소 있잖아요. 어느 날 소를 떠올렸는데, 그 소의 그 저장된 유전자가 되게 슬퍼요. 그 소들이 소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되게 예민해요. 생각보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인식해요. 많은 것들을 인식하고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아서 이별하고 언젠가는 고기를 주기 위해서 죽어가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동물들보다 인지하고 있는 거. 디테일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냥 되게 의외였었거든. 소들의 유전자 속에 그 깊은 슬픔이 있는 거를 처음 느꼈어. 소는 되게 슬픔이 있고요. 사자들은요, 허망함이 있어요.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걔네들은. 목숨을 걸어야 되고, 힘이 있을 때는 군림할 수 있는데 힘을 잃으면 죽어요. 다쳐도 죽고. 맹수로 오래 살면은요, 그 유전자에 남아있는 게 굉장히 깊은 삶에 대한 허무가 있어요. 허무. 그 12, 12 지신 있잖아. 그 띠마다의 그 특성들이 있는 그 특성들이 12장기로 조합을 해갖고 인간이 생성되었거든. 그러면 인간은 있잖아요. 어떤 성향이 더 세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소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슬픔이 있겠죠. 우울함이. 이런 사람들은 잘못 건드리면 쉽게 우울증으로 가겠죠. 그리고 호랑이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잘 균형 잡으면은 사람이라고 하죠. 인간은 동물과 사람 사이의 중간, 아직 통합하지 못한 12지신의 에너지를 통합하지 못한 상태를 인간이라 하고, 그 12지신의 에너지를 통합한 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